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중세대학의 구조와 연관이 돼 있었어요. 제가 미리 잠깐 말씀드리자면 어떤 경향이 있었냐면 중세대학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Faculty of Liberal Arts, 아르테스 리베랄레스라고 하는 우리가 한번 배운 바 있는 자유학예를 가르치는 학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통칭하기는 자유교양학부 또는 아마 가장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인문학부. 하지만 요즘의 인문학부보다는 좀 더 넓은 개념이에요. 인문학부와 기초과학. 요번에 통합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물리과를 통합해서 기초를 가르쳐주자는 생각이 당시에 있었던 인문학부라는 개념에 있었습니다. 이 인문학부에 있었고 당시에 중세대학에는 상위학부가 딱 세 가지가 있었어요. 신학부, 의학부, 법학부.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일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잠깐 내가 다음 주로 미뤄놓도록 하겠고요. 이 신학부, 법학부, 의학부로 올라갔는데 이 인문학부에서 4년에서 6년을 공부했습니다. 지금처럼 따진다면 한 석사 정도까지 공부를 하고 나서 이걸 다 마친 사람들만 신학과 의학과 법학을 공부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상위학부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자면 대학원 수준 정도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이었는데 돈이 많은 학생들은 인문학부를 마치고 바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돈이 없는 학생들은 어떠한 가능성이 있었다. 요즘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기가 공부를 하고 올라가는 학생들이 공부를 아주 어렵게 자기의 등록금을 자기가 벌어가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어떤 방법이 있었다. 4년에서 6년을 마친 학생들 중에서 최고의 학생들은 인문학부의 젊은 교수로 뽑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 무엇을 한다? 아직 위에 상위학부는 배우지 못했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 가르치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일정하게 많은 돈이 벌려서 돈이 좀 적어도 5, 6년을 공부할 돈이 모였을 때 어디로 진출한다? 상위학부로 진출하게 된다. 만일에 인문학부의 젊은 교수들, 바로 6년만 가르치는 교수들이라면 신학적인 내용을 배웠을까요? 배우지 못했을까요?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인문학부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가르쳐주는 건 곧 누구였다? 철학자인 누구? 아리스토텔레스였어요. 그러면 인문학부의 젊은 교수들은 자신들이 배운 그중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누가 최고의 스승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최고의 스승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무슨 내용을 못 배웠어요? 신학에 대한 내용을 못 배웠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자유로운 창조라든지 인간들의 구원이라든지 신의 섭리와 기적과 같은 내용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되었다? 무조건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만 따라가는 경향을 보여주게 되었다. 그러한 교수들이 만약에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은 학생일수록 무엇이 최고라고 생각해? 아리스토텔레스가 최고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생겼냐면 그렇게 배운 학생들이 신학부에 올라갔을 때 저는 학생들한테 꼭 질문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질문하면 학생들이 손을 들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창세기를 열심히 신학부 교수님이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저희 인문학부에서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인문학부 교수님들은 아리스토텔레스밖에 모르니까 아리스토텔레스만 가르쳐 주었으니까. 서서히 긴장감과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것은 제가 적절한 시간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